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아침 뉴스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정말 빠르게 전달드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어제 영님에 대한 많은 기록 소식들 역시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죠? 바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제가 어제 저녁 영상으로 실시간 상황 1, 2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라고 전달해드린 거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라면서, 자, 이 내용을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작년 기준으로서 이번 시상식 부문을 선정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마지막 저녁에 올렸던 영님이 수상 부문에 빠져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다음 시상식부터는 수정 반영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절대 악플을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부당함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수많은 시상식에서 이렇게 장르별로 트롯 가수들을 배척하여 진행되는 시상식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논리면 애시당초 장르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가수 부문, 뭐 예를 들어서 그룹 부문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을 때 솔로 가수냐, 그룹 가수냐, 남성 가수냐, 여성 가수냐로 나누지, 힙합, 발라드, 댄스, R&B, 트로트 이렇게 나누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장르별로 구분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어떠한 형태로 답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마저도 핑계로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시상식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트롯으로 장르를 따로 빼서 분류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니어 세대 분들이 마치 이 아이돌 가수들과의 경쟁, 투표 접전 또는 시상식에서 가수들이 상을 받는 거에 있어서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장르로 트롯을 따로 떼어놨다라고 밖에 보여주지 않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트롯이라는 장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트로트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장르를 빼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애시당초 특히 영웅님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수많은 장르를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트롯 가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트롯 가수들도요, 트롯은 노래 장르일 뿐이지 상을 수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로트라는 분야를 따로 만든다는 건 사실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당연하고, 다른 시상식 역시 장르로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 솔로 가수, 그룹 가수, 남성 가수, 여성 가수, 최우수상, 인기상, 대상, 뭐 특별상 이런 식으로 가수들을 대상으로 나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어제 마지막 영상에 제가 잘 설명을 해놨으니 한번 시청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이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NCT 드림 그리고 영웅님까지 이 엄청나게 화려한 라인업에요, 지금 반응이 어떠냐. 와, 티빙에서 방송해주는 건가? 보고 싶은 가수들이 많다. 티켓팅 장난 아니겠다. 티켓비 후덜덜 할 듯. 라인업 화려하다. 와, 가고 싶었는데 자리도 없겠다. 대박이다 라인업. 티켓팅 피만 터지는 게 아니라 가루가 되겠네. 라인업 미쳤다. 대박이다. 엄마랑 딸이 함께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영웅님을 비롯한 트롯맨들까지 아이돌들과 함께 시상식에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자녀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더 팩트에서 하는 건가? 헐, 방탄소년단 나오네. 티켓팅 하다가 난리 나겠다.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요, 다른 곳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요번 더 팩트 뮤직 어워즈 관전 포인트는 방탄소년단 대 임영웅이다. 국내 최강자가 누구인지 가려볼 것이다 라고 지금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또 있습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갈 수 있는 건 맞냐? 와, 무섭다. 가지 말까? 임영웅 씨, 방탄 씨 오는데 무슨 체조 경기장에서 이런 걸 여냐? 그러니까 이미 방탄과 히어로, 국내 최정상의 가수들이 오는 시상식인데 이 체조 경기장에서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부족한 크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는요, 이것이 마치 드림 콘서트와 같이 뭐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꿈의 콘서트
콘서트와 같은 엄청난 공연으로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글이 또 있죠. 싸이, 방탄소년단, 임영웅, 뉴진스, 르세라핌을 한자리에서 보다니 이야 감탄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우리 영웅님이 방탄소년단과 싸이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탄소년단, 싸이 이런 가수들을 이야기해야 그 현장과 장소 또는 시상식 이런 분야가 엄청난 가수들이 오네 이런 분위기였다면 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더 어마어마한 현장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이름 세 글자가 주는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이 라인업 어마어마하다. 방탄소년단, 엔드림시티, 싸이, 임영웅 마지막 라인업이 발표가 되었다. 난리 났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체조 경기장이 정말 미어 터지겠다. 이런 댓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영웅님의 이 단독 콘서트만으로도 부족했던 좌석 개수가 바로 올림픽 체조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 싸이, 임영웅, 글로벌 슈퍼스타들이 모이는 이 시상식 그리고 공연이 열릴 이 무대가 비좁다라는 의견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고정 댓글로 남겨드렸던 이번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투표에서 꼭 우리 영웅님이 방탄소년단에게 승리하여 상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트로트 인기상과 요번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나아가선 최고 에즈다상, 그리고 본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다관왕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느냐? 이 역대 공연이 열리는 이번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시상식이 아니라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콘서트라고 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엄청난 기대가 폭발 중인데, 여기에서 영웅님이 당당히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승리하고 다관왕 최대 수상자로 등극이 되면 야, 이거 전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그 가수다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저번에 봤던 그 가수가 또 저기서 승리했다, 최고상들을 휩쓸었다, 이런 말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저 가수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에 노래를 부른 그 가수래 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신사와 아가씨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탑3라고 했습니다. 이 넷플릭스에서의 OTT K 컨텐츠의 위협은요,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상세히 다뤄드릴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티빙 OTT를 통해서 영웅님의 콘서트 생중계 영상까지 그들에게 알려진다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영향력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벌써부터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대상 누가 받을까? 방탄소년단이냐? 임영웅이냐? 싸이냐? 이미 3파전으로 이것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야,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서 정말 영웅님이 대상을 받게 된다면요, 이건 대한민국 가요계를 아주 뒤집어 놓는 엄청난 일이 되고 말 것이고, 이 엄청난 일 전 세계 글로벌 시청자들과 팬덤에게 번져나가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생중계는요, 정말 전 세계인들이 깜놀하는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 히어로인데요. 자, 그렇다면 영웅님이 앞으로 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연말 시상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시상식에서 영웅님이 상을 휩쓸 때마다 엄청난 슈퍼스타들을 제치며 아이돌들 팬덤에게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그런 의미 있는 시상식의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시상식을 발판 삼아 연말에 있을 앵콜 콘서트, 또 티빙의 OTT 서비스를 통하여 제가 예상해드렸던 전국 콘서트 각 컨텐츠별 업로드, 그리고 그것이 티빙 OTT를 통하여 전 세계로 번져나간다, 이런 큰 계획을 제가 예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K 컨텐츠 OTT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배우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에미상을 수상하면서 이 레드카펫의 연인인 임세령 씨와 등장을 하여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왜 의미가 깊냐? 아카데미상에 이어서 에미상까지 미국을 점령한 K 컨텐츠라고 기사에
대서특필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K 컨텐츠가 지나가는 바람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미국 에미상까지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컨텐츠 K-드라마 컨텐츠가 6관왕을 수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정재 씨가 전 세계인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죠. K 컨텐츠가 미국에 안방을 접수했다라는 기사가 아주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K-팝의 대표주자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석권, 이에 못지않은 그야말로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 최대 컨텐츠 시장인 미국에서 주류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컨텐츠 최대 시장, 미국에서 낭보가 아주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컨텐츠 산업의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의 K 컨텐츠인 오징어 게임이 초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넷플릭스, 유튜브에 기대어 있는 K 컨텐츠 신화,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으려면 최근 수년간 K 컨텐츠의 성과가 OTT, 유튜브를 통하여 국경을 허무는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제작비를 받아들여 자체적인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K 컨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컨텐츠들 자체가 드라마하고 영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바로 영웅님의 이 콘서트, 지금 영웅님의 이 TVN 콘서트 시청 점유율이 가히 폭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J ENM의 분기별 하락세를 보이는 매출 중에서도 영웅님의 콘서트만큼은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기사에서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본 티빙, 공연 생중계, OTT의 새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도 올라왔었습니다. 이 OTT의 새 먹거리라는 건 티빙만이 아니라 방금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을 수상하게 만든 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까지 이 티빙처럼 이제는 영웅님의 공연 생중계와 같은 연예인들의 엔터테인먼트 콘서트 라이브 방송을 해나갈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에미상을 수상하게 만든 이런 K 컨텐츠의 저력,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나오려면 이라고도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이런 컨텐츠 문화 산업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요, 드라마하고 영화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티빙은 요번에 거의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과감한 시도였다라고 할 수 있는 영웅님의 이번 티빙 콘서트 생중계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매출과 막대한 시청 점유율, 그리고 막대한 신규 가입자 유입을 이뤄내면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이 엄청난 넷플릭스에까지 눈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콘서트 생중계를 전폭적으로 밀고 나갈 티빙이 누구를 전폭적으로 밀고 나가겠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쉽게 예측만 해봐도 우리 영웅님의 콘서트 영상들,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지역별 라이브 콘서트 컨텐츠 또는 영웅님의 단독 컨텐츠 영상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특히나 그것에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것이 연말에 있을 앵콜 콘서트 생중계 라이브가 더 현실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요, 세계는 지금 K 컨텐츠 아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K 컨텐츠 매출 규모만요 136.4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와 같은 산업으로 시작하여 OTT를 통해 K 컨텐츠가 엄청나게 번져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K 컨텐츠 중에서 여러 번 반복하지만 드라마와 영화만이 아니라 이 넷플릭스가 엄청난 흑자를 벌어들인 이 드라마와 영화 문화 외에도 넷플릭스가 바라보니 티빙의 저 콘서트 생중계가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임영웅 가수에게 러브콜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저는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사인 CJ ENM의 티빙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든 영웅님을 사수하려 될 겁니다. 이 엄청난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 간의 엄청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제2의 돌파구라 할 수 있는 이 공연 생중계, OTT 업계에서 깜짝 놀란 이 파급력과 새로운 시장성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릴 수 있는데, 그 최선두에 서 있는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와 같은 이 공연
시장계의 새로운 OTT의 신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성의 상징은 바로 우리 히어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이토록 가슴 벅차고 신나는 소식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수명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